예.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라는 이론을 배울 텐데요. 선생님, 판별식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판별식은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혹은 0개인지 판단해서 구별해 주는 식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앞으로 여러분은요, 종종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다? 무언가를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다. 다시 한번 판별식은 뭐라고요? 무언가를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의미는 뭐래요? 실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0개인지, 즉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요, 근이 최대 2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개보다 적은 1개도 생길 수 있고 0개도 생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차 방정식은요, 근이 아무리 많이 생겨봤자 최대 몇 개? 3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2개가 생기는 경우는 솔직히 있죠. 네. 그리고 1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0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막 허근의 개념까지 나와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 이제 무시하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2차 방정식은 실근이 1개, 2개, 0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이 근이 빵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요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근의 공식이라는 이론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의 공식 완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달달달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근의 공식에서 보면 얘는 사실은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볼게요. 우선 요렇게 2a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b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 초록이는 무조건 실수지. 예, 얘는 무조건 실수예요. 그리고 파랭이도 무조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빨갱이가 문제예요. 자, 빨갱이는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요. 루트 0도 가능할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3도 가능할 거고요. 루트 7 이렇게 속에 양수가 오는 경우도 가능할 거야. 즉 선생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안쪽을 계산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경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루트 0이야. 루트 0은 몇인데? 0이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 그건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서 근이 몇 개가 만들어져 버려요? 1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3이 들어갈 때는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에선 수가 아닙니다.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존재하지 않는 수가 답에 나온 거야. 골 때리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희한한 수는 없잖아. 이런 희한한 수를 가진 근이라고? 그런 건 없어. 이땐 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고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경우를 허근이 서로 다른 허근이 2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선 아직 허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0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수 걸 때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이 2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가만히 봤더니 와, 초록이 안 중요해요. 얜 당연히 실수니까. 파랭이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저 빨갱이 중에서도 누구? 루트 속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근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 t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갱이 요 속에서 루트 속의 값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 돼서 x값은 그냥 한 개 2a분의 마이너스 b만 존재하고 된다. 자, 그리고 양수일 때는 이거 둘 다 존재하니까 근이 두 개가 되겠구나. 이 안의 값이 음수이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x값은 0개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좀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우리는 저기에 보이듯이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0개냐를 결정하는 핵심 식이 판별식 D임을 알았죠? 그 D는 뭐예요? 식으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 다 살아남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는다? 두 근을 갖는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판별식 t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의미 없이 사라지면서 근이 몇 개 생겨요? 한 개 생기죠. 우리는 이때 한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같은 두 근, 중복되는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다 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 숫자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이 두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0개인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결정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지금부터 뭘 해본다? 요거요 소리 내서 3번만 읽으며 암기해보자. 시작!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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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0이면 중근 한 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하나 배웠나? 아니죠. 짝수 공식이다라는 것도 배웠죠. 자, 우리 짝수 공식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루트 속에 있는 값이 판별식 D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짝수 공식 나올 때 x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얘기했죠? 와, 선생님 그러면 이 루트 속에 있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이것도 판별식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별식을요, 이렇게 불러요. 자, 얘가 원래 판별식이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 4분의 d 공식이라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a, b-c는 실수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얘는 뭐 당연하죠. 중학교 수준에서는 실수밖에 없으니까.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져요. 왜? 그 고등학교 수준에선 허수 단위까지 배우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아닌 경우엔 판별식 D를 쓸 수 없어. 이것까지 배우지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린 중학생이라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되겠죠? 왜?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현재까지 아는 모든 수는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직 이런 거 잘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의 D 공식도 외워보자.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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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역시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즉 근이 두 개다. 자, 4분의 D가 0인 경우에는요. 일명 한근. 엄밀히 말하면 서로 같은 두 근 일명 중복되는 중근을 갖는데 어차피 얘는 중복돼서 한 개로 취급받는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일명 근이 0개야 0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선 빠져있군요. 자, 이렇게 묶어서 만약에 두 실근을 가질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4분의 D는 0 이상인 경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밑에 또 선생님 이걸 적어놨었군요. 채워놓으십시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공식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라고 했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까? 시작!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지막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에 어떤 식으로 판별식 D 적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 근이 두 개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냥 써주면 돼요. 판별식 D는 요 자리가 B, 요 자리가 C, A 자리는 1이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9 마이너스 20 0보다 작네? 음수네? 그러므로 얘는 근이 몇 개? 0개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거나 이렇게 느려서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야? 좀 줄여서 계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와우, 짝쓰네. 그러면 무슨 공식? 4분의 D 공식을 써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할 차례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B 다시의 제곱을 계산할 땐 어차피 제곱이어서요. 사실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직 4에서 2를 추출해내는 거지. 즉 4의 절반 몇이야? 2의 제곱. 이거를 그냥 같이 푹 써줘야 돼. 2의 제곱 빼기 AC 얘하고 얘를 곱한 걸 그냥 딱 써줘야 돼요. 와우, 0이네요. 얘는 근이 몇 개 나오겠다? 1개 나오겠다. 중근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짝수공식 목순에 판별식 D 써야겠다. 되겠습니까? 얘 B의 제곱. 여기선 B가 얘 전체잖아. 제곱하면 7에 49 마이너스 4 해놓고 자, AC 계산해야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보면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그러므로 얘는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딱 봐서 양수면 이걸 여기다 대고 49에다가 4에다가 3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서는 6, 4, 24를 더해서 몇이 되고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거든. 되겠습니까? 네. 자, 이 녀석도 풀어볼까요? 척보니 판별식 D, B의 제곱 하면서 얘 써주는 거야. 그냥 보면서 지그시 보면서 5의 제곱이 15 그리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들어가지. 그럼 얘 플러스로 바뀌면서 있어주면 되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양수 2개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ABC 나올 때까지 정리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4x 플러스 9이므로 슝슝 지워지면요.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나오죠. 계산해 볼까요? 자,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습니다. b-의 제곱 이렇게 2 걷어내고 제곱한 거 마이너스 a c가 없네? 얘 결국 몇 차? 1 나오죠? 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2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녀석 보도록 할까요? 와우, 분수 나온다. 이거 좀 버거운데. 그죠? 그러면 이때는 미리요. 정수화 시켜놓으신 다음에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 몇을 곱한다? 12.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d 공식 쓰면 되겠구나. b-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ac 얘 0보다 작네. 그러므로 얘는 근이 몇 개? 0개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은 이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땐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계산하기 편한 상태까지만 정리해서 양수냐 음수냐 0이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매번 이런 식으로 풀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근이 없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있죠. 자, 서로 다른 두근이 되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한다 배웠는데 2의 배수네 4분의 d로 바꿔야지. 그러므로 중근은 얘가 0인 경우 얘는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부등식 푸시면 되는 겁니다. 풀어볼까요? b-의 제곱 1 되겠죠? 마이너스 a를 지그시 봐봐. 뭐가 보여요? x제곱 앞에 1이 보이죠?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c 자리는요. 얘 전부 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5가 상수인데요. 이러시면 큰일 나. 얘 2차 1차 상수밖에 없어서 k-5 이렇게 적어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랍니다. 자, 이거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의 해법 뭐예요?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해법은 똑같습니다.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좌변, 우변에 갈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1-k 플러스 5는 0보다 크므로 k 넘겨버릴 겁니다. 그래야지 양수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네?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이거 하나 구하면 나머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에서 등식으로만 바꿔버리면 되고 부호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어딨어? 미쳤구나. 네. 두 번째 거. k는 6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k는 6보다 크다라고요. 하나만 제대로 구해놓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로써 판별식 이론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판별식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쉼 없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엄청 중요한 파트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제까지 수능 역사상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 개념을 포함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요. 근하고요. 계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 보통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쓰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경우였는데 그런데 앞에 최고창이 a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아하 앞에 a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엔 와 선생님 얘도 근이 알파 베타고 얘도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네 둘은 똑같은 방정식이겠네요? 왜? 근이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요 녀석을 가지고요. 양변을 a로 나눠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녀석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할 거예요. 그럼 1차니까 2차 나오려면 x제곱밖에 없겠죠? 1차 나오려면 이렇게 곱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야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와 같은 방정식인데 꼴이 너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전개해버렸으니까 얘하고 같겠네요 이러면서 봤더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개수가 달라.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A고 쟤는 최고창의 개수가 그냥 1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앞에 있는 식을 모두 A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뭐 a분의 0은 어차피 계산해봤자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네.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밑줄 치고 있는 이 두 개의 식은 두 근이 모두 알파 베타인 똑같은 식이겠네? 네,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는 거냐면 이 부분을 볼 거예요. 1창. 와, 똑같은 식이니까 이 부분도 같겠다.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 부분을 볼 거예요. 요 상수항, 요 부분을 볼 거예요. 와우,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겠다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상수항은 보니까 알파 베타 자리 a, c 자리니까 얘는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알파 베타는 뭐였어요? 근이었어요. 그리고 a, b, c 얘네는 뭐였어? 우리가 개수라 부르는 녀석이었지. 와우, 근과 개수에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자, 관계식이라 하면 등식 혹은 부등식을 말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결국 근하고 개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는 두 근의 곱이지. 여기는 A, B, C는 개수지. 와우, 근과 개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별표 100개짜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면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런데 뜬금없이 야 내가 근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개수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개수 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들이 간혹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 큰 소리로 5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예요.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얘는 사실 뭐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라고 읽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까지 붙여 외워볼까? 시작!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달달달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켈스그해 이럴 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빠른 적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선생님 이거 어디에서 나온 식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식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식세일 수 있다고?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한 번 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한 번 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베타 x는 0. 한 번 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되겠습니까?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위에 있는 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식에서는 우리가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었어. 얘의 특징은 최고창의 개수가 A라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A자리가 1이 될 때만큼은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B 1분의 C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녀석을요 이렇게 기억해 둘 겁니다. 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최고창인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 여기서는 그냥 와우 두근의 합? 상수항이 두근의 곱이네 라고 그냥 눈에 보여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왜 이걸 가르치냐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고등수학까지 합쳤을 때 만나게 될 2차 방정식의 대부분의 거의 80% 이상의 유형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매일 마이너스 1분의 뭐 이런 거 붙인 다음에 다시 계산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시간 낭비잖아. 아예 초반에 제대로 배워두고 가시면 그 작은 시간이라도 쌓여서 누적이 돼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속도를 부여하게 될 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요 한번 읽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이자까지 붙여놓을게요.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위치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 4, 두 분의 곱과라면 그냥 상수항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플러스 5가 나올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해석해요? 이러면 빠르게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5처럼 생각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의 합자리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7이 두 분의 곱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개념의 제목이 뭐다? 그 유명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일명 줄여서 근계간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자, 그러면 이 근과 개수의 관계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근을 줬어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볼까요? 우선 두 근 가지고요. 무조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4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이고요. 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상수항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는 0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좀 복잡한 지저분한 수가 올 땐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 두 근이 마이너스 2,1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일명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유형이지.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야. 볼까요? x의 제곱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치고 두 근 더해. 몇 나와?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 해주시는 거예요. 와우, 1은 안 써도 되니까 x쳐. 됐죠? 그리고 두 근의 곱자리 뭐예요?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혹은 우리 다른 방법 볼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가르쳤는데 이러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최고창의 개수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써줘. 그리고 가로 치고 이 안에 두 근이 마이너스 2,1인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얘를 가지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x니까 그냥 x 써주고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써줘서 는 0. 결국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여서 써줄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분수식은 더하고 곱하고 예.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푸는 게 낫겠다. 그쵸? 얘는 자 6의 x-2분의 1 x-3분의 1은 0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뭐 센스지 센스 이거는 요 6을 쪼개서 2는 여기에다 줄 거고 3은 여기에 줄 거예요. 왜 나 분수 싫어해. 그러면 이 받은 2는 몇이 되겠어? 2x-1 받은 3은 3x-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x항끼리 곱하면 6x의 제곱. 자, 1차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5x.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은 0이라고 조금 더 쉽게 나오겠죠? 네. 이거 막 계산한 다음에 6을 곱할 수도 있긴 해. 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까요? 중근이 마이너스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런 식이네요. 자, 3의 x 중복되는 근이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제곱은 0. 이렇게 식 세우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근은요,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0이므로 순차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쓰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일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결국 뭐예요? 얘의 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A하고 B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와우, A, B는 여기에도 있네요. 근데 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야, A, B 구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A, B를 구해야 해를 구하니까. 이거 뭐야? 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개수 A, B를 구하래. 무슨 개념이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서 계산합니다.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은요. 최고차의 개수가 이럴 땐 정상적인 공식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 이 a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나 분수 싫어. 등식의 양변에 며칠 곱한다? 3.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나 마이너스 a 싫으니까 넘겨버리고 마이너스 2도 넘겨버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a는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엔 두근의 곱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 두 개 곱해. 암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몇 되겠어요? a분의 c, 즉 3분의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b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식에 우리가 구해놓은 녀석 대입할 거예요. 2x의 제곱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2x, x, 1 슝슉 하면 3x 나오나요? 네. 결국 2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근을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두근의 차가 K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때 두근을 어떻게 놓냐면요. 와, 한 근은 알파라 놓고 한 근은 차이가 K가 되려면 선생님은 빼기보단 더하기 좋아하니까 알파 플러스 K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차이 K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두근의 B가 M 대 N이야 이렇게 나오면 두근을요. 하나는 M 알파라 놓고 하나는 N 알파라 놓지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라고 나오면 한 근을 알파라 놓으면 다른 근은 K 알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이런 표현 나오면 한 근을 알파로 놓으면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응용된 걸로 푸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뭐라고 놓아야 돼요? 한 근이 알파면 또 다른 근은 3알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때 K를 구하래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 보냐면 와, 근 얘기를 주저리 하다가 뜬금없이 K를 구하래. 그런데 K가 무슨 자리에 있나 봤더니 상수 자리에 있네요. 와우, 얘는 근과 개수 상수 K 사이에 관계를 묻는 문제구나.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 근과 개수의 관계는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두근의 합자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식 두근의 곱. 요거 두 개 곱하면 몇 나와요? 3알파의 제곱 나오지? 한번 적어줄까? 막 암산하지 말고 여러분 처음 배우니까 알파 곱하기 3알파는 a분의 c 3분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1번식과 2번식 중에 뭐부터 건드려야 돼요? 얘부터 건드는 게 상식이지. 왜? 미지수 한 개, 미지수 한 개, 알파 한 개, 식 한 개. 얘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미지수가 몇 개? 2개.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거야. 자, 1번식부터 건드립니다. 4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8. 결국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알파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분의 2이다.
와,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입해버리면 미지사나 사라지겠죠?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얘 3배의 알파래 3을 곱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얘가 몇이래요? 3분의 마이너스 k랍니다. 계산해볼까? 양변에 3 곱했다 치자. 그러면 결국 남는 식은 뭐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4예요.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기는 1창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7의 해를 얻었대요. 자, 우리요 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런 꼴의 식을 풀었을 거야. 그런데 뭐래? 1창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얘를 잘못 보고 풀었대. 얘는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잘못 본 거니까 써먹을 수 없지만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맞지? 자, 어쨌든 이 제대로 본 상수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근을 얻었답니까? 마이너스 4하고요. 7이라는 해를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8인 거. 요거 하나는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얘는 제대로 잘 보고 풀었으니까. 이런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선미의 경우 보도록 합시다. 자, 선미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두 근과 합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긴 했는데 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와, 얘를 써먹으면 안 되지만 얘는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4 또는 8의 해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알파 자리에 4, 베타 자리에 8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 아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다. 즉, 다른 건 몰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인 건 확실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바르게 보고 쓴 것만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8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뭘 구하래? 야, 제대로 된 해 좀 구해봐. 쟤네 둘 다 틀렸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뭐로 인수분해 될까? 14구 2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14에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뭐 나오겠습니까? 14 혹은 x는 마이너스 2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겨가서 이제 활용 문제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꽃밭길 넓이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이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 이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지. 내가 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넓이를 S라고 얘기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요 밑변의 길이는 같은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모두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생긴요.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모양은 완전 다른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높이지? 그러면 빨간색이랑 결국에 높이가 같으니까? 같겠네. 가로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그래서 얘도요. 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뭘 알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서건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건 이 세 개의 빨갱이, 파랭이, 초록이의 넓이는 모두 어떠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꽃밭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밭길 넓이요. 보통 아래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대부분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느냐, 요걸 볼 겁니다. 그래, 꽃밭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폭이 일정한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폭이 일정한 이런 길도 하나 있고 보통 이렇게 슉 요만큼 폭이 일정해요. 얘도 X인 얘도 X인 슉 요렇게 요런 길도 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꽃밭 넓이 바로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4개 더해봐.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휘어지거나 일자로 오거나 넓이는 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우선 좋겠다. 이 녀석은 그냥 저거 너무 힘드니까 나는 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릴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넓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뒤꿈치 넓이는 똑같을 거다. 왜? 길 넓이가 똑같으니까 희한하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센스 있게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길을 옮겨도 넓이엔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길을 이런 식으로 옮겨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꼴랑 하나의 넓이가 휙 나오겠네. 좋아. 4개 구하느니 우리 우론 하나 더 좋아하잖아. 그런데 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진 녀석이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인 거거든. 사실은 여기에는 1번, 2번, 3번, 4번 넓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꽃밭길 문제 나오면 1번으로 항상 출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요 3번째 그림처럼 해석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꽃밭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꾸십시오 라고 했죠? 길을 한쪽 구석탱이로 전부 몰아버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15에서 x를 뺐으니까 15-x가 될 테고 요만큼의 길이는 20에서 x를 뺄 테니까 20-x가 되겠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요 넓이가 204가 되었을 때 x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얘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식에는 미지수 x 1개 그리고 등식 1개 풀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 x에 관한 2차 식이네요. 내림차순으로 적으면 이렇게 먼저 계산해서 x제곱이죠. 그리고 1차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5x 계산하면 마이너스 35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상수함끼리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300 나오죠. 자, 300에서 2차 방정식 풀려면 204가 넘어와서 우리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 이런 애가 생겨야지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몇 나와? 96은 0 뭐 요렇게 나오겠죠. 자, 인수분해 하셔야겠네요. 96 좀 크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96이라는 수는 우선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6으로 우선 되겠지? 6, 1은 6, 6, 6에 36이에요. 8이 16이에요. 와, 이 안에는 2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와, 2만 5개 들어있어. 그지? 그리고 3도 하나가 들어있어요. 얘를 쪼개서 35에 맞추는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쪼개면 얘는 8, 얘는 12. 안 되네. 자, 얘 안 되고. 다시 이 두 개, 4에다가 이렇게 가볼까? 8, 3, 24. 얘도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되나? 예, 이 5개 있으면 몇이에요? 32에 요 3 하나 있으면 3. 35 이렇게 나오는구나. 좋았어. 얘는 32에다가 3을 곱하면 35가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결국 x는 3 혹은 x는 3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자.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5, 20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적어도 20-x던 15-x던 저 주어진 식이 양수 길이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x가 32 이렇게 큰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x의 값은 몇 밖에 안 된다? 3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요. 이렇게 대수학적으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을 낸 최종 결과가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검토해서 맞는 것만 답인 거야.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은 답에서 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뭐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꿔놓고 푼다. 이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차가 5인 두 자연수의 차가 5인 두 자연수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x라고 놓자. 그러면 하나는 x 플러스 5 이렇게 놓아버리면 되겠죠? 자, 이 곱이 104랍니다. 즉 x에다가 x 플러스 5를 곱한 값이 104가 나왔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요것도 104 엄청 크네요. 자, 쪼개보도록 하자. 얘는 4, 2, 8, 4, 5, 14, 6에 24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얘는 다시 13 곱하기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2가 3개 있고 13이라는 소수가 하나 있어요. 5로 맞추려면 8하고 13 이렇게 끊어내면 되나? 네, 되겠네요. 그래서 13, 8 이렇게 끊어내고 플러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작은 쪽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결국 x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13 혹은 x는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연수잖아. x는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두 수 중 작은 수는 x인데 x의 값은 8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하려는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기 때문에 받는 사탕 수는요. 1인당 받는 사탕 수는 x-4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 뭐예요? 학생 X명에게 X-4개씩 사탕을 나눠줬더니 전부 165개를 나눠준 셈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식수할 수 있죠?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X가 구할 수 있다. 풀어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어머, 2차 방정식이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은영 이가 나와야 된댔어. 마이너스 165는 0이라고 식을 세우고 165 또 너무 커요. 또 분해해 보도록 하자. 165는 5, 3, 15, 5, 3, 15 얘는 11 곱하기 3이므로 얘는 3, 5, 11 이렇게 쪼개질 때 차이가 4가 나려면 15, 11 차이 4 나네.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자, 15, 11 해놓고 마이너스 4니까 큰 쪽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x는 15 혹은 x는 마이너스 11. 학생 수가 마이너스 11명이래. 뭐야, 귀신 11명이야? 안 되겠죠? 그러므로 x는 15, 학생 수는 15명.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요 또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cm일 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거예요. 얘가 x.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된 거야?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죠. 얘가 x.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된 거야?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내가 구하려는 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로는 x 플러스 2, 세로는 x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넓이가 72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x가 구할 수 있다. 풀어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72. 어머, 2차 방정식이네?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 요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80 분해보자. 숫자 너무 크니까 18, 2가 몇 개 들어있어요? 8에 3개 들어있고 10에 하나 들어있죠? 5 하나 있죠? 차이가 2가 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8, 10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10하고 8 마이너스는 큰 쪽에 붙어야 되는 상황. 결국 x는 10 혹은 x는 마이너스 8인데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8cm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한 변의 길이는 몇? 10cm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네.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35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공의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5x 플러스 40m라고 한다. 이 공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처음으로 10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x초 후에 높이가 변하겠지. 맞아요? 예, x초 후에 높이가 변해. 이건 함수 아니니까 그냥 풀자. 자, 이렇게 정리하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5x 플러스 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높이가 몇이 되는 거래?
100이 된 거래. 그러면 100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5x 플러스 40. 바로 이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숫자가 너무 큰데 와우,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엄청 좋겠다. 예,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0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서 나 이런 거 싫어.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래. 넘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자, 마이너스 8인데 원래 20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4, 3, 12 마이너스 요래하지만 마이너스 7x 나오겠네. 결국 x는요 3 혹은 4가 나와요. 선생님 처음으로 100m가 되는 건 뭐고 왜 답이 2개가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건물 옥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뿅 하고 올렸다가 흉 하고 떨어졌겠지. 자, 이때 100m가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는 바로 요 순간이 3초였을 거고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다시 100m가 된 요 순간이 4초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10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다? 3초 후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100m가 되는 것, 즉 내려올 때 100m가 되는 것은 4초 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정리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10cm, BC의 길이가 15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자, 점 P는 선분 AB 위를 점 A에서부터 B까지 매초 1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가고 점 Q는 선분 BC를 점 B에서부터 점 C까지 매초 2cm의 속력으로 역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요. 그렇구나. 얘는 초속 1cm, 얘는 초속 2cm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자,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할 때 삼각형 PBQ의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거 써먹으셔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써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삼각형 PBQ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볼까? 자, PBQ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예, 가로 곱하기 높이의 길이가 필요해요. 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BQ의 길이를 알아야 되지. BQ의 길이가 곧 거리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길이는 곧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BQ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자. 자, 선분 BQ의 길이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런데 속력이 뭐야? 초속 2cm래. 즉 2cm를 1초로 나눈 거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몇 초 후인지 모르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X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초 단위 약분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길이는 2x 된다예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x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분 PB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PB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10에서 빼기 AP의 길이를 빼셔야 돼요. 자, 그런데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얘는요.
1cm를 간대 1초에. 이렇게 똑같이 몇 초 오른 상태? x초 오른 상태잖아. 그럼 초 지워져서 10cm에서 xcm를 뺀 경우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쓸까? 10-x의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분해 버리게 되면 결국 남는 식은 뭐만 남겠습니까? x에다가 10-x에다가 센티미터를 2번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넓이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수학을 할 때 숫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단위도 전부 다 나눠주고 곱해주고 이런 게 다 가능해. 그래서 길이 2개가 곱해지면 넓이의 단위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값이 몇과 같다라고 나왔어요. 21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있어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단위를 나눠서 그냥 우리 x 우선 구해놓은 다음에 몇 초 이렇게 답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이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는 21이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되겠네요. 7, 3, 21,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결국 x는 3이 나오거나 혹은 x는 7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 자, x는 3, x는 7이라고 나와 있죠? x3 가능하고 x7 15에서 7이 14 x가 7이어도 2초감 14 맞네? 맞죠? 자, 우리 3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인 경우에는요. 자, 확인 사살하고 가자. 위쪽에 갈까? 3하고 7 나왔으니까. 자, x가 3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3인 경우에는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겁니까? 2초씩 움직였으니까 6. 그리고 요 길이는 10에서 3을 뺐으므로 7 이렇게 나와서 몇이에요? 21 넓이 될 거예요. 왜? 7, 6에 41을 절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x가 7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7인 경우에는요. 얘가 1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7cm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역시 21 나오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한 지 몇 초 후냐라고 하면요. 답은 2가지가 나오겠네요. 3초, 7초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은 단위까지 달아주는 겁니다. 3초 후 혹은 7초 후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길이는 거리로 해석하는 거다. 단위도 계산이 된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사실은 숫자만 넣어서 훨씬 간편하고 쉬워 보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단위 통일을 요구하는 경우에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왠지 마지막 문제인 것 같죠? 네, 마지막 문제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1차 함수가 있네요. 그래프 위에 한 점 p는 a, b다. 이미 한 점을 딱 정했는데 얘가 a, b래요.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답니다. 그럼 q의 좌표는 a,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때 사각형 AOQP의 넓이 바로 요 사각형의 넓이가 15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면요.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뭐 나누기 2 이렇게 배웠지만 초등학교 때 나누기 2라고 배웠겠지만 사실 나누기 빼기는 좋은 개념이 아니므로 중학교 이후부터는 나누기 2가 아니라 2분의 1을 곱했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곱하기 높이만 이렇게 하면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5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분의 1 곱할 거고요. 자, 요 길이, 자, 윗변 더하기 밑변이 뭐예요? 평행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뭡니까? y절편만 알면 되는데 y절편이 8이네. 8. 와우. 얘는 8 되겠구나요.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뭡니까? y좌표죠?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윗변은 b고 아랫변은 8이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높이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높이가 어딥니까? 얘가 높이예요. 높이의 좌표 몇이야? a 되겠네. a.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a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만들어 볼까? 15는 계산하면 2분의 a에다가 b 플러스 8을 한 것과 같네요. 결국 15는 2분의 ab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8 곱하면 4a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상태는요.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얘는 구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구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을 쓸까 막 봤더니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A, B.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B를 저 등식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이므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라는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다? B라는 문자가 보이는 자리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을 대입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15는 2분의 a에다가 b를 곱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a 요 식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약분이 되네요. 모두 1로 나눠 버리도록 하자. 결국 15는 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 플러스 4a가 됐어요. 계산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a. 어머,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나오면 모두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은영이 만들면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0. 5, 3, 15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결국 a의 값은 3이 되거나 혹은 a의 값은 5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b값 구해보도록 하자. a 자리에 3 넣어봅니다. 3. 그러면 몇 나와요? b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a 자리에 5 넣어봅시다. 5.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해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요. 양수 AB를 했어요. 양수 AB. 넌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A는 3, B는 2가 되겠구나. 자, 요 녀석 두 개 더해서 A 플러스 B의 값 구하면 답은 몇이다? 5.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어요. 자, 이로써 2차 방정식 끝냈고, 우리는 이제 2차 함수 한 단원만 끝내면 3학년 1학기 과정 끝!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세요.